자, 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한 주 설이기 때문에 쉬었는데 그 대신 이제 뭐 영양도 보충하고 또 체력도 보충해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201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201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이제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중개를 잘못해가지고 그럴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니까 배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즉 줄여서는 개공이라고 할게요. 개공은 등록을 한 다음에 중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고 이 등록증을 받아서 중개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을 때 보증기관인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 이 파트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세 번째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 세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배상할 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보증을 설정을 하여 보증 설정에 따라고 신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중개 업무 하다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할 책임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험금으로도 배상이 되게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요. 30조에 있는데 30조 한번 조문을 읽어보고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조문 다지기 법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1항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즉 개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있어요. 예. 자, 1번 지문은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하다가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2항 지문은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한 것이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 업무하도록 제공을 해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하지 않아서도 사무소를 제공해준 개공도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항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볼게요. 자, 그럼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해야 할 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보증 설정을 하랬죠. 그게 3항입니다.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즉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말이죠. 또는 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공제, 즉 협회에 가서 보험 가입하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탁을 해야 된다. 즉 자기의 돈을 법원에 맡겨놔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는 이를 회수하지 못한다. 즉 맡겨놓은 돈을 개공이 죽거나 또는 폐업을 했어도 3년 지나야지만 찾아갈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항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과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보증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즉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거래계약이 체결됐단 말이고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증 설정한 내용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뿐만 아니라 보증 관계 증서를 복사해서 주거나 또는 프린트 뽑아서 줘야 된다는 건데요. 뭘 설명해야 되느냐? 1. 보장하는 금액을 설명해야 된다. 즉, 내 한 사고당 얼마까지 보증기간이 배상해 줄 거야 라고 설명하고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이를 우리는 보증기관이라고 하죠.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 사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협회를 말합니다. 협회가 보험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공탁기관이라는 것은 법원인데 요 세 가지 기관을 보증기관이라고 하고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도 설명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장기간,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개 행위 중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증기관이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보증서도 복사해서 주거나 또는 보증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 뽑아서 줘도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대한 보증 설정에 대한 내용을 조문을 통해서 일단 내용을 큰 틀은 잡았고 1번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책에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개공이 중개 업무 하다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면은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와 같은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30조 방금 전에 조문 읽어봤어요. 근데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지금 법에 규정이 있는데 법에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법 규정은 두 가지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방금 전에 읽어봤듯이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즉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고, 하나는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 업무하도록 제공을 해줬을 때 사무소를 제공받은 사람이 중개를 잘못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도 개공은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공인중개사법 30조 규정을 두고 있었던 거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사실은 민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최고 1인자인 이종건 선생님을 통해서도 배운 내용일 거예요. 민법 750조 이후에는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누구든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법에도 규정하고 있네요. 근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예요. 민법에서는 누구든지니까 여러분이나 개공이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죠. 누구든지 고의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손해는 재산적 손해건 정신적 손해건 그 손해를 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도 있는데 굳이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왜 두었느냐?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개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할 때 손해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에도 배상 책임을 규정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재산적 손해인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만 있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30조 1항, 30조 2항을 보면 끝에 전부 다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만 규정해놨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만 있고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규정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민법에서는 이 손해는 재산적 손해건 정신적 손해건 민법에서는 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해놨네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우선 적용하여 재산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먼저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지만 민법에는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는 민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재산적 손해도 배상 책임 물을 수 있고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다라고 정신적 손해도 다 주장할 수 있는데 재산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 민법 다 규정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여 청구를 먼저 할 수 있는 것인 반면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은 규정이 없지만 민법에는 있으므로 민법을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까지도 배상할 책임이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같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시킨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바로 30조에 방금 전에 30조 1항, 30조 2항 이렇게 두 가지 조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30조 1항 이게 바로 개공의 과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과실 책임. 그래서 교재는 203페이지, 202페이지를 넘어가면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쪽에 넘어와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지금 원칙은 과실 책임이에요. 원칙은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은 개공 자체가 중개를 잘못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30조 2항에서는 개공의 무과실 책임을 묻고 있어요. 이거는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으로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한 게 아니잖아. 단지 사무소만 제공해 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개공은 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개공이 직접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를 잘못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배상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과실 책임부터 하나하나씩 추가로 살을 지어볼게요. 방금 전에 30조 1항을 봤었어요. 과실 책임. 누가는 개공은 뭐 하면서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고의나 또는 과실로, 고의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그 말이죠. 고의나 과실로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뭐 어떻게 했어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죠. 그러면 이 손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공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개공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우리는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과실 책임을 묻는 거죠.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실수로 발생한 손해, 재산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고의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더욱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이를 우리는 고의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과실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귀책 사유라고 표현하죠. 귀책 사유. 근데 이 귀책 사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의 과실도 같은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잘못하여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란 말이나 귀책 사유라는 말이나 잘못하여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죠.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은 파란 볼펜 좀 찾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산적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야 배상해라 라고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공의 잘못으로 거래 당사자가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이 거래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야 손해배상해라 라고 묻기 위해서는 개공 네가 중개를 잘못했다라는 원인 때문에 이게 인이에요. 거래 당사자인 나에게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거래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바로 거래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지만 개공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배상 청구를 했으면 개공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해야 할 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보증기관에 가서 만일 개공이 보증을 설정했다면 보험회사가 바로 보증기관이 되겠죠. 그러면 개공은 야 거래 당사자야 나 보험 가입했어 여기 가서 보험금 받아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거래 당사자는 알았어 해가지고 보증기관에 배상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배상받는 거예요. 보험금 배상받고 보증기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개공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예. 자, 이와 같은 과실 책임도 있지만 무과실 책임이 있어요. 무과실 책임은 203페이지 있습니다. 203페이지 개공의
무과실책임 보겠습니다. 자, 무과실책임은 개공이 직접 중개업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을 무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과실책임은 방금 전에 보셨던 30조 2항에도 규정되어 있겠지만 다른 규정에도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중개사무소 제공에 따른 배상 책임 볼게요. 개공이 이름이 갑이라고 할게요. 개공이 자기 사무소를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개공이 이 중개사무소라는 것을 다른 사람, 예를 들면은 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이 중개사무소를 제공해 줬어요. 사무소를 제공을 했더니 사무소를 제공받은 요 을이라는 다른 사람이 중개 업무합니다.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인 병, 예를 들면은 매수인이라고 할게요. 이 매수인에게 중개를 잘못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 직접 중개를 잘못한 사람은 개공이 중개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무소를 제공받은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중개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공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개공이 배상 책임이 없고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만 책임진다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 보험도 가입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입은 손해를 어디서 배상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개공은 자기가 직접 중개를 잘못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지지만 직접 중개를 잘못한 게 아니라 사무소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사무소를 들어간 이 병이라는 매수인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물건 설명할 때 이 을이 개공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갑으로부터 사무소를 제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무소에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당연히 중개업을 하는 사장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 사무소를 제공받은 을이 중개를 잘못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개공도 같이 책임을 지게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을이라고 하는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은 직접 중개를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치기 때문에 을은 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은 과실 책임을 직접 지는 거고, 사무소를 제공한 개공은 직접 중개를 잘못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과실의 책임을 함께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은 사무소를 제공한 개공과 사무소를 제공받은 타인, 이 두 사람이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 병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발생시킨 을이라는 사람에게 청구해도 되고 사무소를 제공한 갑이라는 개공에게 청구해도 되고 선택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근데 만일 개공에게 먼저 청구를 했다면 개공은 나 보험 가입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 돈 받아라, 요 보증기관 보험회사 가라 라고 한다면 이 손해 입은 거래 당사자인 매수인 병은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럼 보험금 주겠죠. 보험금 주고 나서 보증기관은 요 개공을 상대로 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구상권을 행사하면 또 개공 가만히 있나? 개공은 사무소 제공받은 이 을에게 또 구상권을 또 행사하는 거죠. 예. 자, 이와 같이 사무소 제공에 따라서 개공이 배상 책임질 수도 있는데, 이는 개공이 직접 중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거래 당사자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 제공받아서 직접 중개를 잘못한 을은 과실 책임을, 사무소 제공한 개공갑은 무과실 책임을 함께 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개공의 무과실 책임은 고요제 20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따른 책임도 있어요. 이것도 무과실 책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갑이라고 하는 개공이 있어요. 이분은 사장님이죠. 근데 개공이 만일 A라는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직원을 두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이제 중개보조원을 두었다라고 가정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이들을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공 A가 또는 보조원 A가 중개 업무를 직접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인 만일 B라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직접 손해를 발생시킨 요 소공이나 보조원도 책임지죠.
소공과 보조는 직접 중개를 잘못했죠. 그러니까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소공이나 보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개공은 직접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를 잘못한 사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개공의 책임은 이제 무과실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를 입은 매수인 B는 자기가 입은 손해를 소공에게 청구해도 되고 또는 소공을 고용한 개공에게 청구해도 되고 선택 청구가 가능하죠. 만일 개공에게 먼저 배상 청구를 했다면 개공은 나 보험 가입했어. 그러니 보증기관에 가서 보험금 받아 라고 하게 되면은 거래 당사자인 매수인 B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것이고 그럼 보험금 주겠죠. 보험금 주고 나서 보증기관은 이 개공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구상권을 행사당해서 뺏겼으면 뺏긴 돈을 다시 개공은 요 소공이나 보존을 상대로 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개공은 직접적으로 중개를 잘못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지는 이유 즉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제공하였고 사무소를 제공받은 사람이 중개를 잘못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개공도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과 연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공이 소공이나 보존을 고용했는데 소공이나 보존이 중개를 잘못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소공 보존은 직접 행위자로서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소공 보존을 고용한 개공은 무과실의 책임을 같이 연대해서 지는 것인데 이때도 역시 개공은 무과실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공의 배상 책임은 재산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공이 배상 책임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의 원칙은 개공이 직접 중개를 잘못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 책임지는 거. 두 번째는 개공이 직접 중개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중개를 잘못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배상할 돈이 없을 걸 대비해서 보증을 설정했고 보증기관이 배상해 줬으면 보증기관은 개공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뺏어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네. 특히 시험에서는 203쪽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위에서 두 번째 줄 사무소 제공에 따른 책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개공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205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와 같은 재산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라고 했죠. 그 보증 설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거 지울까 합니다. 예. 뭐 판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판서한 거지 판서를 뭐 그대로 뺏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머릿속에 쭉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개업무 개시하기 전에 먼저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에 이제 중개업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개공의 의무였죠. 그러면 205페이지 업무 보증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자, 이쯤에다 쓸까요? 네. 205페이지 개공의 업무 보증 설정. 자, 업무 보증 설정도 해마다 항상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전체적으로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개공은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 했어요. 근데 언제 업무 보증 설정했냐? 개공이 된 다음입니다. 개공이 보증을 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니까 개공이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공이죠. 그러니까 등록을 했으면 보증을 설정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등록부터 하여 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라 그 말이에요. 결국 보증 설정을 해야 될 시기는 등록이 된 다음 즉 개공이 다 한 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 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 하면 틀린 거예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보증을 설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한 자, 즉
등록이 된 다음에서의 보증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 즉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잘못한 것도 보험금으로 배상해야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국가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도록 오히려 조장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증 설정은 등록을 한 다음부터 보증 설정이 가능한 것이지, 등록하기 전에, 즉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증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증 설정은 등록이 된부터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205페이지 동그라미 번 설정 및 신고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있죠.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을 신청하는 때 해도 들리고,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 개공은 즉 등록을 하였으면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 보증 설정했으면 가입했다고 등록한 책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 등록증 받습니다. 자, 근데 박스 밑에 보면 동그라미 번 위반이라고 있을 거예요. 즉 개공이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를 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반가래번 보증 설정 사실의 설명 시기는 중개 완성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개공이 되었으면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는 거죠. 업무 개시하다가 중개를 완성시켰어요. 중개를 완성시켰다는 말은 거래 계약을 체결시켰다, 그 말이죠. 그럼 거래 계약을 체결시켰다는 것이 말이나 중개 완성됐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공에게 세 가지를 의뢰인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죠. 세 가지 의무 중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전에 두 가지를 했었어요. 자, 중개가 완성됐을 때 개공은 서류를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됐었죠. 첫 번째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볼까요? 중개가 완성됐다, 즉 거래계약 체결시켰다 하면은 개공은 매수인에게 물건 설명한 거, 말로 설명했잖아요. 이거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죠. 즉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한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네. 확인 설명서는 매수인에게 물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확인 설명서였죠. 요거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서류 하나 또 작성할 게 있었죠.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거래계약서죠. 예. 거래계약서, 즉 매매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이 매매계약서라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도 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는데, 이때 거래계약서는 몇 년을 보존한다 했나요? 그렇죠. 오랫동안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사본을 보존하는 거죠. 예. 요 의무가 있었어요. 거래계약서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죠. 매매면은 매매계약서가 바로 거래계약서가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세 번째 해야 될 의무가 바로 교재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반가로 2번 보증을 설정했다라고 보증 설정한 사실을 거래 당사자의 쌍방에게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죠. 설명하고 뿐만 아니라 설명하고 보증 관계 증서, 즉 보증 서류를 복사해서 그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복사해서 교부하는 거 불편하면 보험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험 가입한 내용이 화면에 뜨죠. 이걸 그대로 출력받아서 줘도 돼요. 이를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라고 하죠. 전자문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제공을 해도 되죠. 자, 거래 당사자에게 나 보증 설정했다라고 설명하라 그랬어요. 뭘 설명하냐? 나 보증 설정했다.
그 얼마이냐? 보장 금액 이뤄서 뭐 그 보장 금액 1억 원을 보험 가입했다. 보험 가입한 보증 기관은 어디에 있다? 기관의 명칭. 그리고 그 보증보험회사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다? 이런 거. 그밖에 보장하는 기간.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개 행위 중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 보험회사가 1억까지는 배상해 줄 거야. 이런 거 설명하고 보험서를 복사해서 주거나 전자문서, 즉 보험회사 사이트 들어서 보험 가입한 내용을 화면 나오는 걸 프린트 뽑아서 주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예. 특히 이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요 세 가지 의무 중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그리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해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설정했다라고 설명하고 보증 서류를 복사해서 주거나 프린트 뽑아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했다면은, 이런 거 안 했을 때는 이때는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 이제 206페이지 구체적으로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보증 설정은 등록이 된 후 업무 개시 전,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요 사이에 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이때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이 개공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개공은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또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 즉 농협을 말하는 거죠. 농협과 같은 특수법인이건 보증 설정은 전부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하기 전에. 근데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보험료 납부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1년, 언제부터 어쩌까지 1년간 만일 1억 원을 보험금으로 받고 싶다면은 보장하는 금액의 0.11%에 해당되는 보증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보증보험료. 지금 현재 보증보험료는 보장하는 금액에, 요게 보장하는 금액이면 보장하는 금액의 0.11%예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가 될까요? 1년에 11만 원이라는 보증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보험 증서를 주죠. 보증보험 증서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그 복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라고 신고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공제에 가입하는 건데요. 공제에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아니지만 보험회사와 똑같이 보험사업하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보험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와 똑같이 보험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장하는 기간을 1년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내가 공제금으로 배상받고 싶다면 보장받고 싶은 금액의 0.198%에 해당되는 공제료를 납부하고 개공과 협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보증보험은 개공과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공제가입한다는 말은 개공이 협회 가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9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공제료를 내고서 공제가입하는 거죠. 그런 거죠. 똑같아요. 내용은. 단지 보험료, 공제료가 좀 차이가 날 뿐이죠. 그러면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은 1년에 11만 원이면 1억 보장해 주는데 협회 가서 보험 가입하면 1년에 19만 8천 원을 내야지만 1억 원을 보장해 준다네. 그러면 너도 나도 좀 다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협회에 가입한 개공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설 전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거 공부하신 거 기억났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협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정보를 광고하고 광고가 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개공은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협회에 그 가입비를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면 별도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료 안 내고도 그냥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해주고 있대요 요새.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개공 등이 보호 공제료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 공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협회에 가입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개공마다 자기 생각이 다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방법은 공탁하는 거예요. 공탁에 가입한다. 공탁에 가입한다는 말은 공탁은 법원에 가서 개공 자신의 현금이나 또는 국채나 공채를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는 것을 우리는 공탁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자기의 돈을 개인에게 맡긴다 또는 개인이 개인의 물건을 개인에게 맡긴다는 것을 우리는 임치라고 표현하죠. 아마 이종근 민법 선생님에서 민법에서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개인이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에 맡기는 것을 우리는 공탁이라고 표현하죠. 예. 이렇게 공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셋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을 설정했고 나중에 중개 업무하다가 만일 손해를 발생시키는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개공이 만일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의뢰인은 보증보험금을 받는 것이고 만일 개공이 협회에 공제 가입했으면 의뢰인은 협회에 가서 공제금을 배상받는 것이고 만일 개공이 공탁에 가입했으면 그 법원에 가서 개공이 맡겨놓은 이 돈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방법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중에서 보증보험과 공제는 명칭은 다르지만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보장기간 딱 끝나면 납부한 돈은 환불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거죠. 근데 공탁은 개공의 돈을 법원에 맡겨놓은 거예요. 따라서 배상하지 않는 한 그 돈은 계속 법원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거지 여기도 이중 삼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의 방법만 가능하다는 거. 특히 공탁으로 자기 돈을 법원에 개공이 맡겼는데 이 공탁한 개공이 공탁을 하고 나서 돈을 맡겨놓고 나서 나중에 사망할 수도 있죠. 또는 폐업할 수도 있죠. 사망 또는 폐업. 하더라도 사망 폐업 후 3년 이내에는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 민법 이종근법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3년이 지나될 때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이는 청구할 수 없다. 이를 우리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 상실된다라고 민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 자기 돈을 법원에 맡겨놨는데 사망할 수도 있고 또는 폐업할 수도 있지만 3년이 지나야지만 사망한 개공의 상속인은 그때서 찾아갈 수 있고 개공이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바로 못 찾아가고 3년 지나야지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수 제한 3년 이내는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회수 제한 규정을 뒀으니까 아주 중요하죠.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보증 설정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설정하는데 보증 설정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7페이지에 개공별로 보증 설정해야 될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법개공은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최소 2억 원 이상이에요. 최소 2억 원 이상. 근데 법개공이 만일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은 지금 페이지 수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 분사무소를 한 개 설치할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또 설정해야 돼요. 만일 3개의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주된 사무소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3개니까 3억, 합치면 그 법인 전체가 설정할 금액은 최소 5억 원 이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공개공과 부개공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농협,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 중에서도 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은 다 외우셔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외우지 못하더라도 시험장에 갈 때까지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증의 변경이 207페이지에 있어요. 보증의 변경이라는 것은 공제 가입한 계공이 보증보험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계공이 공제로 바꾸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증의 변경입니다. 보증의 변경도 별표 하나 넣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 보증의 변경 207페이지.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 중에서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근데 개공이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또 신고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개공이 1년간 19만 8천 원이라는 공제를 내고 공제에 가입했어요. 근데 가입하고 한 일주일 됐더니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는 11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야. 아유, 근데 이미 협회 19만 8천 원 내고 1년간의 기간으로 공제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협회 공제 가입하여 있는 상태에서 또 보증보험을 또 가입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가입해서 등록관청에다가 이제부터는 1년간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걸로 바꿔주세요라고 등록관청에 다시 보증 설정한 보증관계 증서사보인 보증보험 증서를 복사해서 다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증보험으로 이제 바꿔서 배상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종전에 가입한 협회에 가서는 그 납부한 공제료 19만 8천 원 중에서 남은 기간 일주일 만에 보증보험을 바꿨으면 일주일치를 뺀 나머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해서 납부한 공제료를 그대로 환불받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환불받죠. 네. 그래서 바꿀 수는 있다. 바꾸려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또 이중으로 또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에 가입한 보증기관에 가서 남은 기간을 다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환불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증의 재설정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반가로 2번 그것도 별표하세요. 보증의 변경 별표 하나, 보증의 재설정 변경 하나. 보증을 다시 설정한다는 것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여기만 적용되는데 보장기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보장기간이다. 그러면은 보장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보증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기간 만료가 되어 다시 설정하고자 할 때는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그날까지 또 보증을 또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이다. 보장기간. 그런데 이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하면 만료되는 날까지 법계공은 2억 원 이상을 또 설정해야 돼. 공개공과 부계공은 1억 원 이상을 또 설정해야 돼. 분사무소는 한 개소당 1억 원 이상을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또 설정하여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종전에 설정한 보증은 보증보험료 이게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같이 보장기간 만료로 인한 다시 설정은 보장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한다는 거예요. 만료 즉시 해도 들려요. 만료 후 지체 없이 해도 들려요. 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다시 설정은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그날까지 또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배상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장기간 중에 배상을 했다면 나머지 기간도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증보험과 공제의 소멸성의 특징이죠. 그러면 배상을 했으면 배상 후 15일 이내에 또다시 설정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배상하지 않고 무사히 보장기간이 끝났다면 보장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설정, 또 설정해라는 거고, 근데 보장기간 중에 사고를 쳐서 배상을 했다면 배상 후 15일 이내에 또 설정을 하라 이거죠. 두 가지를 꼭 구분하세요. 다시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설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배상해줬기 때문에 다시 설정해주느냐? 두 가지를 꼭 이유를 찾아서 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다시 설정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 중간에 배상했다면 배상 후 15일 이내 다시 설정,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교재 208페이지 손해배상금 청구 및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배상금 청구 및 지급인데요. 자,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가 개공의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개공이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증보험에 가서 돈 받아라 할 것이고, 개공이 공제 가입했으면 개공은 의뢰인에게 협회 가서 돈 받아라 할 것이고, 개공이 공탁을 가입했으면 법원에 내 돈을 맡겨놨으니 법원에 가서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또는 공탁금으로 받고자 하는 그 의뢰인은 개공이 얼마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확인해주는 합의서나 판결서 이런 걸 가지고 보증기관에 직접 가서 청구하는 거예요. 개공이 보험금을 타다가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직접 보증기관에 가서 돈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배상을 받았으면 의뢰인은 이제 자기 손해 입은 거 다 배상 받았으니까 끝난 거죠. 그렇지만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배상한 보험회사나 협회는 개공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다시 뺏어가요. 그렇지만 공탁에 가입을 하여 공탁금으로 배상했다면 이 공탁금은 개공의 돈을 법원이 전달만 한 거죠. 그러니까 공탁금으로 배상한 것은 구상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게 208페이지 반가로 3번 배상 후의 조치가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놓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개공은 개공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아주 중요합니다. 15일은 외워두셔야 돼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즉 보험금이나 공제금으로 배상했으면 개공은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것이고, 공탁금으로 배상했으면 배상 후 15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이 있으면 그걸 채워놔야 된다 그 말이죠. 15일이라는 날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해마다 한 문제가 꼭 나오는 건데 한번 오늘 첫째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공이 거래 당사자인 매수인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하나는 직접 중개를 잘못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도 있고, 두 번째는 개공이 직접 중개를 잘못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다. 직접 배상 책임이 직접 중개를 잘못한 경우는 개공이 중개업무를 직접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개공이 직접 중개를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하도록 제공한 경우, 또 하나는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를 잘못한 경우,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 중에 하나의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 경우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하나를 설정하는데 보증 설정은 등록이 되는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다. 근데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보증 설정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도 하고 보증서를 복사해서 주는 것이다. 이때 중개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셋 중에 하나다. 설정 금액은 법개공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한 개수당 1억 원 이상, 공개공과 부개공은 1억 원 이상, 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다. 보증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으로 바꿀 수도 있다. 또한 배상을 했으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을 했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교재는 211쪽에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연속해서 개공의 보수,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11페이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